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 절차 총론을 다 끝냈고 278페이지 할 차례죠? 예. 이제 등기법 이제 절차 강론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등기 종류를 나눌 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이제 우리 등기법의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 표지 부여하는 거,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면 갑구나 을구여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등기의 주된 목적은 권리 공시이기 때문에 이쪽을 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표지 부여하는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그냥 한 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지 부여하는 거. 그럼 표지 부여 등기의 공통점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들은 대장이 기준이다. 표지부에 토지 표지부에다가 뭘 쓰죠?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다가 뭘 쓰죠? 토지 등기로 표지부에 토지 표시 쓰잖아요. 그래서 표시번호 쓰고 표시번호 쓰냐고 표시번호. 표지부의 맨 앞에 번호가 뭐예요? 표시번호. 예, 그다음에 접수 번호 써요? 안 쓰죠. 접수 일자 숙제로 내드렸던 거 등기기록 양식 접수 일자는 나와도 접수 번호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쓰잖아요. 건물이면 건물 번호까지 있다 그런 거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그 부동산의 표시 토지면 토지의 표시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 이런 것들은 대장이 있는 내용을 갖다 쓰는 거라고. 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것은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표지부에다가 쓸 때는 대장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등록이 선행돼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을 바꾼다 그럼 대장부터 바꾸고 등기부를 바꾸는 거라고. 근데 대장이 바뀌었으면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서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한 달 이내. 그래서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표지 부여하는 등기다.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했다 그래도 과태료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 특조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어떤 등기였죠? 특조법상 부동산 등기 특별조처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였죠. 그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이거고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표제부 등기예요. 한 달 이내에 신청한다. 깜빡깜빡 그렇게 하시고 지지난주에서 그 지지난주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상 의무는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해도 과태료는 없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등기가 없죠.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할 게 없어요. 다 주등기예요. 그래서 부기 등기는 순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표제부는 순위 유지할 게 없죠. 권리를 기록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이것으로 한 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292페이지까지. 믿고 넘어가야 돼. 믿고 안 넘어가면은 안 돼. 자, 292페이지는 한 줄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 293페이지. 이제 5장. 무엇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제 여기요. 자, 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또 둘로 나누면 갑구에다가 하는 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을구에다가 하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래서 자, 뭐 소유권 등기 뭐 매년 나오고 세 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종류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공동 소유. 소유권 변경 등기도 있는데요. 소유권 변경 등기도 있는데 자, 볼까요? 소유권을 최초로 공시하는 거 무슨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가 바뀌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 공동 소유 등기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는 거.
소유권의 변 변경 등기가 있어요. 변경 등기가 있는데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 소유권 변경은 잘 안 냈는데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긴 했어요. 지문으로. 소유권 변경 등기가 뭐냐면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소유자가 바뀌는 건 뭐죠? 이전이죠. 그럼 변경, 소유권 변경이 뭐냐면 소유권의 소유 형태가 바뀌는 거. 공유가 합유로 바뀌는 거. 말 이해되시나요? 예. 공유가 합유로 바뀐다. 이게 무슨 등기? 그럼 사람은 그대로인가? 공유자들인데 합유자로 바뀌었대요. 사람은 사람이 바뀌면 무슨 등기고? 이전인데 같은 사람인데 공유였다가 합유로 바꾼다. 이런 걸 소유권의 변경 등기라고 해요. 예, 그냥 그 정도 개념만 보시고 주로 이제 시험에 내는 것은 요 세 파트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다 나온 문제예요. 작년에 좀 특이한 점은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특이한 점은 공동 소유를 두 문제나 냈어요. 공동 소유. 공유하고 합유 등기 차이점 그거 가지고 두 문제나 냈습니다. 근데 막 지문이 막 어렵게 막 나온 것도 있고 막 한데 답은 찾기 쉬워요. 답은 맨날 나오는 문제 나와요. 우리 알고 있는 거 공유는 지분 쓰고 합유는 지분 안 쓴다. 예, 그거 가지고면은 답은 다 보여요. 네. 자, 이제 최초의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가는데 293페이지는 이제 뭐냐면 293페이지 지금 무엇에 관한 등기 이거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는 뭘 써요? 아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아까 제가 말로 했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때는 순위번호 쓰죠. 아까 표제번호는 표시번호고 예, 권리에 관한 등기 할 때는 앞에 순위번호 쓰고 그다음에 등기 목적을 쓰고 접수를 쓰는데 접수 번호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등기 원인도 쓰고 연원일도 쓰고 그다음에 권리자를 쓰는 거죠. 예, 그게 무엇에 관한 등기할 때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 그게 293페이지에 밑에 쪽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얘기 그 얘기예요.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기록 양식을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자꾸 외우시라고 하는 거고 예, 양식은 기억하셔야 되고. 네, 넘기시고. 자, 보존 등기부터 갈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매년 나옵니다. 이제 최초의 등기고요. 부동산을 처음으로 공시를 할 때 일부만 공시할 수는 없다. 처음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라든지 또는 소유권의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해줘요. 하나의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할 수 있지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일 거라고.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할 일이 없죠.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누가 신청하겠어요?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것은 실체상 표현이고요. 우리 등기법상 표현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맞잖아요. 근데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예요. 증명하는 자.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지 그 사람으로 보존 등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몰래요. 권리증 내죠. 지금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냐고.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인 거고, 매수인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현재 권리자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는 뭘 해야 돼? 권리에 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매도할 때는 뭘 내면 돼? 등기 권리증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도 권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등기 권리증이 없죠. 지금 처음으로 등기하는데 그래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뭐 하면 된다? 증명을 하면 이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반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왼쪽 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 보이시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인데 증명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밑에 목차를 보니까 1, 2, 3, 4 이렇게 나가죠. 동그라미 1, 2, 3, 4 4가지 보이시냐고요. 예, 그래서 그 1번이 원칙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대장. 그다음에 2번이 판결. 예, 판결. 3번이 수용. 4번이 시장 등의 확인. 확인. 예. 자, 그럼 원칙부터 갈게요. 자, 읽어보니까, 자,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자, 대장으로 증명하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대장이 있어야 보존 등기 하는 거라고. 우리가 대장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하고? 신규 등록. 등기 처음 하는 것을 보존 등기. 그럼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보존 등기 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고?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요. 토지대장의 오른쪽에 우리 니은자 나오고 토지대장 그림 있잖아요. 니은자 나오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나오잖아요. 그 대장의 소유자가 보존 등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엇으로 증명하면 된다? 대장에. 근데 조건은 대장에 최초로 나와야 돼요. 대장상 누구예요? 최초의 소유자. 최초. 키워드. 최초의 소유자는 최초. 그러니까 그 반대말. 대장상 이전 등록받은 자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예, 최초의 소유자 되고요. 이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상속인이죠. 그럼 그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누구의 상속인?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 근데 상속인 말고 또 포괄 승계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상속인 그 밖에 누구?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최초로 등록된 자의 포괄 승계인. 그럼 이때 이제 포괄 승계인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는 기억하세요. 포괄 승계인 중에 한 명이 상속인. 그다음에 회사면 회사가 합병될 수도 있나? 합병 후에 회사도 포괄 승계인. 그다음에 유중에서 포괄 수증자. 오늘 하지만 유언으로 받는 거 뭐죠?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이라고.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인데 유증이 종류가 2개다.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는데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라고. 그럼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누구니까? 포괄 승계인이니까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고. 누구의 포괄 승계인? 최초로 등록된 자의 포괄 승계인. 그래서 그 포괄 수증자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니은번에 보시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 승계인이라는 제목 보이세요? 최초로 등록된 자의 포괄 승계인은 그래서 B번에 가시면 여기서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구체적으로 상속인 보이세요? B번에 상속인. 그다음에 법인 합병회사. 그다음에 2줄 내려오니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다운표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잘 물어봅니다. 포괄 유증 받은 자. 그럼 거기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특정 유증 안 되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다음에 요 앞으로 다시 들어 여기서 자 누구 해야 된다 그랬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장상 이전 받은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전 받은 자인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는 국가였다가 두 번째 사람이면 이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앞 사람이 누구였어요? 국가였다.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는 최초로 돼 있지 않아도 보존 등기 해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위에 C번에 맨 위에 C번에 셋째 줄 다만 찾으셨나요? 다만 그거 읽으시면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외적입니다. 자, 요게 이제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판결.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럼 요 밑에 3개는 이 원칙의 예외적 개념이에요. 자, 그럼 판결을 얻어서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면 보존 등기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럼 이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해요.
우리가 판결의 종류,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뭐 확인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 이걸 종류라고 하잖아요. 어떤 판결이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소유자인 것이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기억번이 그 얘기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종류는 불문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기출문제 지문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X인 거예요. 확인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판결의 상대방. 그럼 이때 판결을 얻을 때 누구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이 되느냐 이게. 판결의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겨야 돼? 대장상 명인이죠. 자, 지금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왜 판결을 얻은 거죠? 자기가 소유자인 걸 증명하려고 판결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판결까지 원래 뭘로 증명하면 되는데? 아까 무엇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냐고. 예, 그런데 지금 왜 소송까지 걸었냐고.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로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소송 건 거잖아요. 그럼 그 누굴 상대로 소송 걸었냐고. 대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소송을 걸 때 누굴 상대로? 그 대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소송 걸으라고. 좀 상황이 이해되셔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토지면 토지 대장상 명인,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지금 책을 막 읽으면은 책은 이제 막 예규 막 이런 데는 막 논리적으로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 이게 뭔 얘기인지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라고. 누구를 상대로 한다? 대장. 토지면 토지 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인 사람은 상대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건물인데 건축물 요 대장인 사람이 아니라 건축 허가서에 나오는 건축 허가 명인을 상대한 판결은 쓸모가 없는 거라고. 건축 허가서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이겨야지 쓸모 있는 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건 이제 단계가 다른 단계예요. 자, 누굴 상대로 하면 되는데 대장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면 되는데 대장은 있는데 대장에 소유자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소유자란이 비어있는 대장도 있다고. 되셨나요? 그럼 그 대장산 소유자란이 공란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있는데 소유자가 야마구치라고 나와. 옛날에 일본 사람이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은 다 광복 이후에 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공란이거나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을 때, 그럼 그때는 이 대장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라고. 소유자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 상대로 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안 나오면 불분명하면 대장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라고. 우리 지적법 할 때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건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라고. 건축물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 건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건물인데 대장이 안 나오면 누구 상대? 시장 등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건물인데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쓸모없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쓴 게 안 되는 거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오냐면 예규에 이걸 예시로 드러났거든. 그래서 밑에 줄에 가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또는 다음에 맨 밑에 둘째 줄 또는 다음에 건물에 대하여 찾으셨나요? 건물에 대하여 건물이 키워드네. 건물에 대하여 국가나 건축 허가 명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그 파트가 지금 이 부분이죠. 건물인데 누구나 국가나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명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쓸모없는 거라고요. 예, 그 앞에 전제가 이런 얘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최근 판례인데요. 예,
최근이 아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 이게 판결을 얻어서 보존 등기할 때요. 판결을 얻어서 보존 등기할 때 적어도 대장은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아무리 판결을 얻었다 할지라도 대장이 없으면 보존 등기 안 내줘요. 그럼 순서가 뭐부터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대장부터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읽어보시면 맨 위에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 보존 신청할 수 없다. 예. 이게 2009년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97년도 등기부를 갖고, 97년도에 등기한 거